직장생활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진짜 언니들 윤자경입니다. 이 마이크 앞이 마치 내 집처럼 점점 편안해지고 있어요. 왜냐? 우리 또 두 분이 나와주셨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또 우리 동생들 열렬한 응원 막 또 진짜요? 들리는 것 같았던 게 아니라 연기... 이제는 정말 이제 들려오더라고요. 점점 뻔뻔해죠. 네. 뭐 알고 있었는데 아까 진짜 언니들 외칠 때는 최양락 씨 음성도 약간 들리고 저만 저 느낀 거 최양락 씨, 아니고 나도 최양락 씨 좋아하는데. 아무 최고죠.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희 보면 이렇게 뭐 잘 듣고 있어요도 있고. 정말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10만 원 넘게 후원하신 분이 계셔. 네, 저 보고 깜짝 누구야? 아는 언니 분인가요? 아는. 그러겠죠. 근데 이제 솔직합니다. 저한테 그러겠죠. 후원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당최 후원을 하는지 구독을 어떻게 계좌번호 하는지를 불러 여기서 몰라. 그래서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해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드려요. 제가 또 이제 받은 그 응원을 또 다르게 또 다른 쪽으로 좋게 또 해야겠죠? 네. 훌륭합니다. 아무튼 네. 이제 축하드리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제 방송인가요? 우리 방송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슬쩍. 네. 그래서 이제 영업은 나의 몫이 아니라는 거, 나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또 사실 두 분 또 지인들께서 또 많이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구독이 그래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이제 뭐 상위권을 곧 접수하지 않을까 하는 되게 뻔뻔해. 긍정적인 마인드, 뻔뻔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참 이게 좋은 내용을 다룬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요새 지금 너무 개인 방송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좋은 걸 찾아내는 것도 어렵잖아요. 뭐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변에 알린다는 거는 그런 수고를 덜어준다라는 측면에서 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뭐 짐작 못하셨죠? 못하실 거예요. 자, 차례차례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큐사감 박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장 또는 박군으로 불리는 박진학입니다. 네.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거 하나 정해볼까요? 뭐 아이들처럼 우리는 뭐예요? 저는 뭐 담당이에요? 이런 거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정해서 해볼까요? 그래요. 다음 시간까지 나는 뭐 담당 뭐 이런 거 우리 하나씩 정해가지고 그런 거 해요. 시킬 줄 몰랐잖아. 계약서 이런 거 없었어. 그냥 그저 웃죠. 네, 우리 오늘은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가 옷잘 입기의 기술 그것도 이제 직장생활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거기에 좀 뭐 연결되는 맥락에서 드디어 명품 쇼핑의 원칙을 우리 동생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소재를 다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그 생각이나 뭐 마인드나 이런 거에서부터 명품 쇼핑까지 이렇게 다 잘 다룰 수 있는 방송이 과연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 명품 쇼핑의 원칙 오늘 얘기해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두 분한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보자라고 보내면서 우리 박진학 사장께서 제가 준 내용 보고 빵 터졌다고 하는데 이게 빵 터진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좀 간단하게 써놨었거든요. 우리 직장 생활의 꽃이다 명품 쇼핑은. 저는 이거 저기 저요 저 우리 박군도 그러셨는데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빵 터졌어요. 직장 생활의 꽃?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직장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맛에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저 표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진짜. 않나요?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오늘 여러 가지 보여주시네요, 우리. 그런가요? 직장 생활의 꽃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각자 명품을 언제 처음 샀는지 이런 거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명품의 기준이 과연 뭘까요? 진짜. 명품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명품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무슨 그런 이렇게 뭐 애매한 거 말고 그냥 딱 부러지게. 그냥 어디까지 명품이에요?
저 진심 당황했어요. 왜냐면 이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던지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구찌는 명품이다 아니다. 예스 노로 물어보면 딱딱딱 이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 예스 그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 저는 뭐 그런 측면. 앞배스의 위. 응. 뭐의 위, 명확하지 뭐의 않아? 아래. 저는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냥 패션을 통틀어서는 그냥 에르메스 원탑. 원탑. 시계 바텀. 브랜드는 좀 많아요. 그래 시계가 주얼리 많아. 브랜드 많아요. 그러니까 파리 방돔 그 스트리트에 있는 것들은 다 광장에 있는 거 다. 그렇고 패션은 사실은 저는 에르메스라고만 지칭을 한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뭐 구찌, 베르사체, 뭐 프라다, 뭐 루이비통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트렌디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에르메스는 트렌디한데 굉장히 클래식해요. 그냥 그 차이 하나로 저는 그냥 세상에 그냥 원탑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 명품을 다루는 기준이 조금 달라서 왜냐하면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저는 명품을 업무 때문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명품이 갖고 있는 그 속성, 그들이 자신을 마케팅하는 방법, 그냥 되게 별 볼 일 없다가 갑자기 디자이너를 영입하면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면서 명품으로 도약을 막 해버리는 그리고 어떤 뭐 돈 많은 물줄을 만나가지고 회사를 영입이 되면서 또 명품이 되고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반항 같은 게 저는 좀 반감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그래, 너무 다 봐서 또 그런 다 봐서 거야. 그래. 다 보고 그러니까 다 봐고. 빼고 그래. 그냥 내가 정확해. 일반 기준으로 앞배스의 위는 명품이에요. 앞배스의 이거 못 알아듣는 뭔가요? 분들도 많아. 네. 앞배스부터는 제가 보기에 그냥 그 젊은이들이 APC라고 돼 있는 걸 또 이렇게 프랑스 굳이 브랜드라 그냥 네. 걔네가 자기네를 앞배스라고 네. 부르니까 예. 앞배스부터는 그냥 어머 난 여태까지 APC라고 읽었는데. 그냥 명품은 아닌 거죠. 거기서부터는 제 기준으로는 앞배스에서 뭐라고 할까? 제 명품은 아니지. 기준으로는 뭐냐면 이게 명품이란 단어가 진짜 그 어떤 그 브랜드를 지칭하는 그걸로도 쓰이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로 뭔가 이렇게 쭉 전통이 있으면서 좋은 그런 거에도 명품으로 쓰이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전자를 그럼. 오늘 얘기하는 아이, 거고요. 그럼요. 우리 실용주의. 실용주의. 제 기준으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 큐사감님께서 일했던 그런 유명한 그 패션지 있잖아요. 거기에 광고하는 거는 명품이고요. 네, 그게 명품이야 내 기준으로는. 나는 그럼 그냥 명품인데? 되게 심플해.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 나 저거 사고 싶어 하는 그게 명품이야.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명품관에 있는 게 명품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 맞아.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적이야. 정답이고요. 맞아. 그러니까 백화점 입점할 때도 네. 층수에 따라서 어느 층에 입점이 되느냐의 그 그래. 브랜드 포지셔닝이 그렇지,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명품관에 입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로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활을 건 브랜드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팀 업무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브랜드에서 광고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면 명품도 아닌 주제에 연락했다며 돈을 쓰겠다고 하는데도 막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있는 거야. 네, 뭔가 있는 선이 거야.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저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거 1시간 한다. 우리 이거는 그냥 길게 가자. 길게 가자. 그냥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명품 브랜드를 쫙 나열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사실 명품이라는 게 이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긴 해요. 이걸로 인해 불행해지면 안 돼요. 그래. 그래서 실제 제 이제 돈이 많은 친구들이나 그 브랜드 광고주들 만나면 뭐 이번에 시즌에 나온 것 중에 나는 몇 개가 있고 뭐 이걸 다 쇼핑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그게 없다고 불행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재미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언니, 윤 언니는 아까 참 그 질문하셨지. 언제? 언니 첫 네. 번째 명품이 뭐였어요? 저는 직장 생활의 꽃이라고 하는 지금 언니. 기억 속에 떠오르는 거는 저는 첫 번째 명품을 네. 우리 큐사감님을 통해서 제가 처음 뭘까? 뭐 기억도 못 하는데. 구입했어요. 뭐예요? 그때 제가 직장 몇 년 차쯤 됐을까? 기자 기자 생활하고 네. 뭐 그래도 저는 한 직장 생활하고 나서 한 7년
된 것 같아. 그때쯤에 우리 큐사함께서 그 파리 출장을 가시는데 저도 기억 못하는 걸 자꾸 그런데요. 이렇게 기억해내면 그거를 제가 내 눈엔 그게 좋아 보여서 그거를 부탁했구나. 부탁을 해서 뭔가요? 이분이 너무 고마웠던 게 원래 그런 거 잘 안 해주실 해주시지도 않는 분인데 이게 또 상할까봐 자기가 직접 이렇게 모시듯이 들고 왔었어요. 뭐였어요? 그 루이비통의 나는 그 명품들의 그 라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줄가 있는 거? 그치 이렇게 에피라인. 그렇지 예. 에피라인 예. 에피라인의 검은색 아주 예. 기본 백이었는데 좀 아. 딱딱한 소재. 아주 기본이 너무 아. 좋죠. 그런데 그게 지금도 있어요. 저의 첫 번째로 샀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든 일이 거의 없는데 아까워서 못 드셨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불편하더라고요. 손에 이렇게 드는 거죠. 연장이죠, 탑토끼 연장. 같은 거.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손에 드는 그거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어깨에 매는 걸 숄더라고 숄더. 그러고 이거를 그립백, 토트백이라고 그러나? 토트. 예. 토트가 나랑 안 맞아. 안 맞아. 내가 그래서 보기에도 안 맞아. 예뻐서 해도 난 이게 불편해. 못 들고 다니겠어.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어깨에는 쏙 안 들어가고 또 이게 들고 다니자 저한테 길고. 넘기시죠. 저 토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다 이 겉에가 또 딱딱하고 이래가지고 모양이 딱 좋은데 이게 불편해. 그래서 근데 왜 저는 아직도 갖고 계세요? 안 드는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이라? 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다른 사람을 주기도 하고 좀 많이 좀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 옷장 안에 별로 없어요. 가짓수를 되게 많이 정리를 해서. 근데 걔는 그게 첫 번째 만난 애라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누굴 줄까? 뭐 어쩔까 하다가도 걔는 이상하게 남기더라고. 우리 박언니 그러면 첫 번째 명품. 저 얘기했어요? 난 기억이 안 나요. 난 진짜로. 되게 빨리 했을 것 같아 우리. 아니 저는 뭐냐면 옷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막 일을 시작할 때는 가방이 막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을 때였어요. 그래서 마치 뭐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이 좋은 기회에 가방을 안 사오면 뭔가 그렇지. 손해 본 것 같은 그렇지. 느낌 들고 약간 그럴 때였어요. 그게 사실 목적이었어. 여행의 목적이기도 하고 휴가의 목적이기도 하고. 진짜 윤 대표님 너무 재밌는 게요. 같이 여행 가잖아요. 피곤해서 막 눈이 감겨. 근데 쇼핑만 하고 나면 갑자기 엔돌핀 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좀 새길로 빠지긴 하는데 제가 혼자 이탈리아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탈리아가 사실 그 오래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도 조금 더 위험했던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처음 혼자 간 여행이고 그 박물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위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일단 유럽의 박물관, 특히 이탈리아 뭐 우피치나 이런 데 가면 너무 넓고 크고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피곤해. 막 나중에 눈이 빠질 것 같고 막 현기증 나고 그럴 때 저는 너무 힘들다 하면은 되게 심플한 처방전이 있어요. 이따 쇼핑해야지. 아니지. 쇼핑하는 대로 가면 돼. 그러면 생기가 확 돌아. 그래가지고 다시 원기 찾아서 산삼 주스군요. 산삼. 다시 또 뮤지엄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저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출장을 갈 때마다 하여튼 뭔가 샀던 것 같아요. 늘 샀어요. 네. 샀는데 저는 또 이렇게 되게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다른 거를 좀 추구하는 편이라 남들이 사는 브랜드 안 사고 꼭 신진 디자이너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안목이 저쪽은 많이 좀 올라가 있으니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고 나서 나는 또 사게 만든다? 그럼 나는 또 잽싸게 하지. 저희 둘이 이태리 여행을 갔는데 와 진짜 나는 저렇게 물건 쉽게 빨리 결정해서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뭐 우리 박 사장님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아이들. 근데 대신 우리 박 사장님 또 그런 건 있어. 이거는 언니한테 안 맞아. 이게 의외로 이게 좋아 보여도 이건 또 불편해. 이러면 또 저는 딱딱 또 수긍은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옆에 아이로 이제 옮겨가죠. 네, 그랬었죠. 네,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뭐 되게 많이 갖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한번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 바퀴는 돌아야 돼. 돼. 돈을 써봐야 돼. 헛돈을 좀 써봐야 돼. 헛돈을 좀 써도 돼요. 아니 저는 돼요.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이제 터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명품
사고 싶으면 사야지 되고 뭐 다 질러도 보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막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별별 막 다 까발리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왕이면 좀 합리적으로 그래, 명품질을 그래. 하자. 그렇지, 네. 그렇지. 그냥 합리적으로 명품질을 하자라는 거고 맞아. 그 저는 아까 신진 디자이너 얘기를 했는데 신진 디자이너 편집샵 물건이 싸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우리 초보들에게는 우리 박 사장님 방법 비추해요. 네, 왜냐하면 그 디자이너가 롱런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어.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검증이 안 된 제품들이 그래. 좀 있기 때문에 명품을 처음에 살 거라면 정말 누가 봐도 명품 그리고 누가 봐도 좋은 브랜드 그리고 영원히 계속 나오는 라인을 사세요. 올 한 해 팔기 위해서 갑자기 샤넬에서 너무 이상한 막 아방가르드한 걸 만들었어. 그냥 그게 너무 색달라서 좋긴 한데 그건 딱 그 시즌 말고는 못 해요. 왜냐면 내년이 누가 봐도 아 저거 2020년 여름에 나왔던 거네. 내년 되면 저걸 또 드네. 왜냐면 그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은 그 브랜드에서도 계속 나오는 걸 사고 그게 다 갖춰져서 더 여유가 있다. 그럴 땐 정말 내 취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하고 아주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걸 사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특이한 거 나 이거 들고 나 누가 봐도 이거 들었어 하는 거를 네. 보여주기 위한 명품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좀 그건 있는 것 같아. 아까 기본적인 거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 트렌드를 많이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뭔가 이렇게 새롭고 뭐 혁신적이고 뭐 아방가르드한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누가 뭘 샀다 그러면 기본 라인이야. 뭐 예를 들면 루이비통을 든다. 그럼 뭐 스누피랑 이름 비슷한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그러면 한때 막 지나가면 죄다 그걸 드는 거야. 지영이 백. 그냥 모두가 그걸 들고 있어. 그리고 뭐 예술의 전당에 갔다. 그러면 거기는 뭐 샤넬 백이 그것도 이제 다 비슷비슷한 라인으로 다 있어. 뭐 그래서 좀 뭐랄까 획일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식한 거는 좋은데 그 클래식한 게 또 우리는 또 트렌드야.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나을까요? 네,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왜냐하면 네. 너무 특별한 거는 너무 특별해서 불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품을 우리가 아무리 글쎄 정말 너무 돈이 많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잡지에 나오는 그 브랜드의 새 상품들을 매 시즌마다 사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냥 그거는 눈으로 쇼핑하시고 정말 갖고 싶은 명품은 그래도 이왕이면 본전은 뽑아야 되잖아요. 그럴 거면 기본적인 걸 사서 들고 그리고 나도 여유가 생기면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새로운 걸 사겠다. 이런 마음의 기준을 갖고서 이제 명품 쇼핑은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명품 쇼핑의 입문 순서,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어쨌든 명품은 5년, 10년은 바라봐야 돼요. 자,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요. 우리도 지금 너무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한 게 좋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네. 않을까. 우리 그러면은 큐사감님은 언제 저는 처음 제 첫 그러셨을까요? 직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트렌드를 다루는 데였고 이제 국내 이제 그 해외 라이센스 잡지들이 막 론칭해서 부흥기를 이르던 시점에 이제 그 매체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96년도가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을 때쯤이었는데 96년도에 싱가포르 출장이 저 인생의 첫 출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출장에서 저도 루이비통 백을 샀습니다. 왜냐면 네. 그때 같이 간 이제 저랑 한 살 차이 나는 기자가 우리 이런 데 왔으니 명품 한번 쇼핑해요. 아직도 이 대사가 기억이 나요. 명품 그녀는 한번 쇼핑해요. 지금도 이제 매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네. 근데 네. 싱가포르이 명품이 비싼데. 그런 거 상관없었죠. 일단 나왔고. 일단 나왔으니까 그거 그래? 사야지. 그리고 이제 저는 일하면서 그런 브랜드들이 무슨 행사를 하거나 네. 뭐 VIP가 아니어도 약간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거나 그런 찬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출장을 가거나 무슨 페어 같은 게를 가면은 그러니까 없는 돈에 축내서도 많이 사봤어요. 저야말로 가산탕진한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그중에 살아남은 애를 지금 보면 다 사랑스럽진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거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명품에도 등급이 있고 명품에도 오래 살아남는 아이가 따로 있구나. 그래서 네. 명품도 함부로 쇼핑하지 말라가 일단 기본적인 거고 네,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저는 정말 명품에 대해 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명품에 약간 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물론 다 너무 명확하게 잡지에 나는 브랜드, 그래. 명품관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 남이 정해주는 거, 그 전문가들이 정해주는 거니까 심플하죠. 맞아요. 네. 줄 서서 사는 브랜드 다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그리고 오빠한테 사달라고 했을 때 주저하는 브랜드. 그거 움찔하는 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 의외인데요? 놀라운데요. 놀라운데요? 근데 이제 제가 명품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가 잡지에 이제 있다 보니까 사실 잡지 이름이 우리나라에 럭셔리도 있고 노블레스도 있고 예전에 오뜨도 있고 막 이런 진짜 오뜨가 안 나오네요, 요즘에. 그러네. 뭐 잡지 시장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진짜. 근데 저는 그런 게 왠지 좀 너무 자랑스럽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 출장을 가거나 이제 미디어들을 만날 때 그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희 나라에 그런 매체 이름의 잡지가 있던데? 라고 물어보면 해외에는 그런 거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 자체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잡지들은 노블이 없는 거잖아. 그런 잡지들은 사실은 또 일반적인 뭐 V로 시작하는 뭐 잡지라든가 일반 라이센스 뭐 패션 매거진 이런 애들이랑은 또 다르게 상품 광고가 위주가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브랜드 매거진에서도 일도 해봤고 어떤 속성으로 사실 뭐 거기나 다른 데나 다 마찬가지예요. 비슷한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약간 좀 혼동스러웠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명품이 되게 우리나라에서 명품 대접을 못 받는다. 이제 전 좀 심각한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왜냐면 그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종이컵 싸는 박스에 명품 종이컵이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명품 노래방 뭐 그냥 너무 명품이 갖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도 물론 명품 지금도 좋아하고 환장해요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명품의 노예들도 많이 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명품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서구권에서의 해당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럭셔리 브랜드가 해당이 사실은 될까요? 럭셔리 브랜드죠. 그죠.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럭셔리. 그치. 그러니까 비싼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접근하기 어려운 브랜드이긴 한데 저는 그 명품 브랜드들에서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브랜딩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이건 마케터들도 굉장히 눈여겨볼 건데 그들은 안 버려요. 옛날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좀 속상한 게 막 갈아엎잖아요. 막 최초의 극장도 막 갈아엎고 뭐 어떤 유적지도 막 갑자기 갈아엎어서 공원을 만들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들은 자기네 브랜드의 박물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예, 루이비통도 가면 루이비통 뭐 공방에서 뭐 가방 만드는 박물관이 그 파리 외곽에 이제 박물관이 있고 또 뭐 까르띠에 같은 경우는 뭐 박물관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앞으로 추구하는 어떤 기념관 같이 미술 재단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곳곳에 자기네들의 그 과거의 히스토리를 다 꽁꽁 싸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딩하는 게 너무 부럽고 또 하나는 팬디에서 어떤 백을 냈는데 백 이름이 그러니까 숫자예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팬디 백 899. 그 899가 뭘까요? 무슨 백 바느질 땀수.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 땀 한 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양복 무슨 뭐 백수사 뭐 그거 하듯이 그런 거예요? 수사 여기 또 연식 나옵니다. 네. 코마사 면사.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비싸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할 때가 있거든요. 스토리와 전통과 뭐 약간 그런 게 이제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서 명품을 즐긴다면 저는 이제 재미라는 표현이 모든 걸 뭉뚱그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면서 했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왜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윤 대표도 첫 명품 쇼핑의 아이콘이 됐잖아요. 뭔가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지금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좀 강렬하거든요. 매력적으로 느껴질까? 일단 로고도 강렬하고 나 이거야라고 딱 보여질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로고를 엄청 들이대지 않아도 딱 그 브랜드를 알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아이코닉한 게 있는데
저는 루이비통 얘기를 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루이비통이 기본적으로 여행 가방의 그렇죠. 원조. 그래서 예. 가방에 뭐 음. 아주 스페셜티를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 옛날 귀족들은 본인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다 하인들이 하인들이 들었죠. 뭐 코끼리에 싣고 막 마차에 실어서 막 가방을 들고 다닌 네, 거예요. 네. 그때는 가방 모양이 우리 신밧드의 모험 볼 때 금괴처럼 이렇게 위가 둥글해가지고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방은 쌓을 수가 없잖아요. 루이비통의 가방을 오래 만들다 보니 세상이 바뀌었어. 자동차도 나왔어.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다녀. 그럼 차곡차곡 쌓아야 되겠네. 사각형의 가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스토리를 끌어내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매번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냥 그게 명품의 본질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아휴 답답해. 저 큐사 가면 맨날 저렇게 무슨 그렇긴 한데 아는 게 많아서 그래. 이런 얘기를 좀 네.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알면서 즐기면서 그리고 루이비통이 아마 우리 같은 성격이 너무 팬시하지 않으면서 왠지 그냥 그리고 샤넬보다 좀 싸기도 한 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전반적으로. 또 좀 약간 명품은 명품인데 접근 가능한 명품이었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네. 지금은 너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첫 번째 명품이 됐을 거고 지금 직장 후배들도 아마 직장 후배들은 명품 쇼핑을 하면 어떤 브랜드를 1등으로 삼을까요? 어때요? 많이 보시니까. 보면 지금은 이제 저희 때보다는 뭔가 우리 후배들이 보는 눈도 이제 많고 또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미리 좀 정보도 많이 알고 자기들 취향들도 막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때보다는 집중하는 덜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뭐 아까 루이비통이라든가 뭐 구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 휴가를 갔다 왔어 저 친구가 그럼 이제 달라져 가방을 그래요? 하나 들고 왔어.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잘 사왔구나 뭐 이러면서 하나 업어왔구나. 하나 데리고 왔구나.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명품을 사실은 그거를 이제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분들도 많이가 아니라 뭐 그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보면서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뭘까요? 명품은 그래도 뭐 살만하다. 잘 사면 이런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가 저들에게 노란하고 있는 것인지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리적으로 만족을 주고 오랫동안 나를 기쁘게 줄 수 있는 명품이 있어요. 그거는 사도 되는데 모든 거에 중요한 게 그런가 안 그런가를 알아채는 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아마 윤 대표나 저나 명품이 그렇게 아주 많은 브랜드가 예, 맞아요. 없었어요. 국내에 또.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게 아마 루이비통과 구찌, 뭐 샤넬 이 정도. 그때 농담도 있었어. 뭐요? 뭐 오빠한테 무슨 샤넬 사달라고 해서 이제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오빠가 거기 이제 도착해서 그렇게 얘기했대잖아. 나 채널 앞에 와 있어. 그랬다고. 아니 뭐 제 후배가 신랑이 독일을 출장 갔다 네. 오는 길에 에르메스에서 아무거나 사오라고 네. 그랬대요. 헤르메스가 없어? 신랑이 독일 공항에서 막 뒤지다가 4글자인 건 기억이 나서 아이고나 사왔다가 요걸 바가지로 먹었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니 남자분들 모르는 분 모를 수 많으시니까 있죠.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브랜드가 노출이 돼 있고 그 브랜드를 속속들이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브랜드가 이제 친숙해졌어요. 사실 맞아. 그 이후로 막 뭐 프라다, 토즈, 네. 뭐 그러니까 하이엔드 명품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더 또 접근이 가능한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명품을 너무 쉽게 대하다 보니까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명품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 뭐 우리나라 명품 입장에서는 명품 브랜드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전체로는 사실은 뭐 인구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큰 시장이라고 보기는 뭐 하지만 인구수 대비해서는 좀 대단한 시장일 것 같아요. 저 해외 이렇게 여행 다녀보거나 그러면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렇게 죄다 명품 들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여행 가서 나는 명품백을 들고 있어. 그럼 슬그머니 그걸 내리게 된다니까요. 내가 좀 약간 촌스러워, 오히려 그게 촌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 하와이 면세점에 네. 그 더운 나라에 몽클레르 면세가 오픈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 네. 결정타가 한국인이었고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구나. 명과 암인데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네. 사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떻게든 그러니까 환자가 매일 발생은 하고 있어도 네. 또 조심은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르메스 본사에서 전 세계 모든 매장이 다 닫은 거예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한국이 문을 열었어. 근데 심지어 장사도 평소랑 다르지 않아. 너희 나라는 도대체 뭐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명품사랑 확실히 열렬함은 있어요. 있구나. 기억나죠?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사태에도 아, 샤넬백 올라간다고 줄 섰잖아요. 지금도 서 있어요. 저는 왜 서 있는지 와. 지금도 계속 제가 이제 그 을지로를 이제 지나다니는 지금 루트를 거의 매일 가고 있는데 롯데 앞과 신세계 앞에도 늘 돗자리를 깔고 맡아 계시는데 아니 근데 나는 정말 궁금한 게 그분 그 사진이 어디 이제 신문사에 찍혔단 말이에요. 그 줄 서 있는 모습. 저분들은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아니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도 뭐 아이폰 사랑이나 그거 사랑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닐까? 제가 그러니까 이쪽 이런 업계에서 그걸 굉장히 자주 보고 그들의 어떤 스프릿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듣고 그들의 유구한 역사 이런 거를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도 아마 똑같은 사람 똑같은이 아니라 나도 아마 저게 갖고 싶어서 줄을 서고 세일을 한다 그러면 막 휴가를 내서라도 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아마 샀을 것 같아요. 능력이 된다면. 근데 이제 단지 말한 대로 그걸 너무 많이 받고 이제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좀 구분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서 그건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됐든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저도 휩쓸릴 확률이 굉장히 농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갖고 있고 나보다 막 다 근사해 보이는데 나만 없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 정말 그 잡지사 우리 패션지 오래 계셨고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일상화해서 쓰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잡지사의 에디터들한테 뭐 더 많은 뭐 니네가 이런 명품 속에 사니 너희는 그만큼의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가산 탕진한 분들도 꽤 있어요. 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가산을 탕진해도 안 되잖아. 안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맨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눈은 높아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 밸런스를 잡고 살까? 얼굴이 불행해지는 친구들을 봤어요. 진짜 얼굴이 썩어요. 그게 이제 후달리는구나 자기가. 그러니까 오늘 뭐 인터뷰하고 온 분은 집에 무슨 뭐 럭셔리 슈퍼카가 몇 대가 있고 뭐 장을 열었더니 뭐 버킨백이 깔별로 있다더라. 근데 저희도 재밌어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난 근데 그게 없어서 너무 불행하고 속상해서 울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럽긴 하죠. 그냥 저랬으면 난 어땠을까라는 정도 이제 거기서 끝나야지. 나는 없고 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저걸 안 물려줬고 그러지 않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얼굴이 썩어 있고 조금 안 좋은 길로 간 친구들도 있어요. 뭐 정말 능력 밖에 카드깡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못 갚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조직에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우들은 저는 다행이고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와중에 또 훈훈한 얘기인데 뭐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우리 뭐 이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준 세상이 있으니까 고마운데 갖고 싶죠. 그리고 너무 예쁘고 그들 포장지도 예뻐요. 그들 보도자료를 봐도 못 버리겠어요. 그리고 리본을 봐도 예뻐요. 아시잖아요. 알죠. 리본도 막 세틴에 막 볼록 그 음각으로 나와 있고 뭐 도장 찍는 것도 다 아날로그로 무슨 왕실에서 쓰는 것 같아. 그게 다 그 값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갖고 싶은 거 갖고 질러라. 그런데 그게 나한테 5년 동안 기쁨을 줄 것 같으면 질러라. 근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 종국에 남는 건 가방 같은 거 다 버렸잖아요. 뭐 옛날에 버렸다보다 아마 그렇죠. 누군가에게로 누군가 다 줬죠. 갔어요. 예. 그리고 뭐 10년 전에 산 가방 아직도 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궁극의 명품은 결국은 이제 시계랑 보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안 되니까 가방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어떻게 근데 보면. 솔직히 말하면 가방 한 2개 안 사면 시계 좋은 거 사요. 음.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정리해 들어간다면 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비즈니스에 유용한 우리 명품 얘기하는 거라면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여자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비즈니스 월드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이제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가끔 했던 얘기긴 한데 저한테도 했었어요. 여러 번 해줬어요. 예, 그 얘기는 남자분들은 옷도 모르고요. 샤넬도 모르고요. 가방 몰라요. 시계는 알아요. 남자들 분들도 왜 시계 욕심들을 왜냐면 남자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옷하고 구두하고 넥타이하고 시계란 말이에요. 자동차. 자동차. 네, 근데 이제 시계를 만약에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여자분이 좋은 시계를 차고 있으면 일단 인정하죠. 아, 저 사람이 돈 때문에 일을 한다기보다는 업무 자체에 열정을 갖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포지셔닝을 할 때 되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시계라고 생각을 하고 시계는 사도 저도 20년 전에 있는 시계 지금도 맨날 차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할 거라면 저는 시계에 투자하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 시계 중에서도 저는 브랜드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보석이 박혀 있지 않은 한은 시계도 이제 약간 좀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계만큼은 정말 클래식을 사야 된다. 그리고 그냥 시계 전문 브랜드. 전문 브랜드를 사야 돼요. 패션 브랜드에서 나오는 뭐 시계보다는 구찌 이런 데서 사면 그냥 시계는 시계를 만드는 전문 브랜드. 네. 그러니까 에서 뭐 사야 되죠. 에르메스의 시계보다는 그걸 살 거면 시계 차라리 브랜드에 네, 롤렉스, 네. 까르띠에, 오메가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시계를 거기서 사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해의 특정 연도에 아주 요란한 디자인을 피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차고 있다가 아이한테도 물려줄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방 2개쯤 포기하시고 꼭 시계를 사시라고 말하고 근데 싶어요. 우리 지금 박 사장님 얘기하는 데서 좀 가져갔으면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명품을 사고 싶어. 뭐 그리고 뭐 이왕 뭐 여행을 간 김에 하나 데리고 오고 싶어. 그럴 때 이제 내 예산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이제 접근이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이제 명품도 긴 안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리스트를 이제 내 위시 리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갖고 있으면서 요번에 아껴서 뭐 예를 들면 뭐 2텀을 넘겨서 나는 시계를 한번 하겠어.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릴 땐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건 있는 것 같아. 네. 그럼 살 수 있는데 나는 저거는 비싸 못 사니까 뭐 이걸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에르메스에서 시계 사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에르메스 매장에 갔어. 근데 에르메스가 좀 뭐 어쨌든 백은 못 사겠고 세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줄이 예뻐서 그래 그 시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네, 뭐 맞아요. 그래도 살만하네 이렇게 해서 사는 경우 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에르메스가 원탑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네. 에르메스 시계는 저는 찬성을 하긴 해요. 근데 일테면 그 몽블랑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다 까발립시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럭셔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 아버지에게는 원탑이에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제가 몽블랑에서 아빠 시계를 사드린 적이 있어요. 효녀. 효녀. 가장 효녀예요, 후회하는 효녀. 대목 중에 하나예요. 음. 그러니까 시계를 살 거였으면 그냥 돈 조금 더 보태서 롤렉스를 샀거나 오메가를 예, 샀거나 그랬어야 그게 값어치가 있는데 음. 몽블랑 시계도 그대로의 가치는 있지만 그거에 비해 이제 출발은 비슷했으나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궤도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가 명품 얘기를 하면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가짜 얘기기도 하잖아요. 저도 가짜 사봤어요. 그런데
워낙에 제 주변에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과 진짜를 다루는 업체에서 너무 주변에 많아서 부담스럽겠다. 가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다. 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에코백 들어요. 제가 가짜를 한번 들고 갔을 때 저에게 큐사감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그 남자 선배가 정말 계속 그 백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 찔렸구나. 단박에 단박에 아시나 알아봐요. 봐요. 근데 제 눈에도 그렇구나. 사실은 아무리 좋은 가짜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못 들고 그랬던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고 싶은 건 사야 되고 뭐 5년 후를 좀 생각해보고 그러고 가짜의 유혹에는 가능하면 안 빠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짜 시계도 사봤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 또 시계홍이라고 이 업계에 전설이 있어요. 그분 따로 연락해서 만나야 돼요. 전화번호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제가 부탁받아갖고 근데 이제 윤리적으로도 하면 안 되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또 그게 필요한 순간도 있고 정말 또 이분들은 돈이 너무 많은 분들은 재미로 이 시계 저 시계 사는 거예요. 그냥 고장나면 뭐 근데 자 뭐 어려운 얘기는 집어치우고 그 시계도 보면 표가 나요. 그런데 딱 하나 표가 안 나는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위블로는 위블로. 가짜와 진짜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니 그거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이 가품들이 워낙 이렇게 가품하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쉬워서 말씀하신 그런가요? 대로 카피하기가? 위블로의 가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아진 것도 있고 위블로가 굉장히 볼드하고 크고 아주 임팩트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인기가 좋은 브랜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들여 만든 거죠. 그 가짜 하시는 분 제가 시계 자판을 이렇게 딱 그 시계장을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좋은 브랜드의 것들은 딱 보면 표가 나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아 위블로는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오늘 우리 큐사감께서 그냥 업계 얘기 그냥 이게 그냥 터놓고 해주셔가지고 저 뭐 정말 어쩔까 싶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뭐 아니 그래 뭐 나간 그래서 거고. 나는 그 지금 쭉 언급된 데들 여기서 우리 후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다 좋은 브랜드들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시계를 관심을 좀 가지시면 앞으로도 네. 그거는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 아 그때 잘 샀다. 왜냐하면 시계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는 진짜 사기가 좀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않을까? 주식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봤더니 1년 전엔 이랬는데 못 살 것 같아.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살 때는 사도 되니까 좋은 걸 사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니까. 시계는 좋은 거를 사야 되고 또 저는 또 시계 얘기할 때 많은 여성분들이 이 자기 사이즈 아까 우리 뭐 체형 얘기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되게 여성용 작은 사이즈 시계도 있고 또 사이즈가 지금 비선 우리 큐사감이 보이 사이즈죠. 네, 보이 사이즈에서는 작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보이 사이즈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하기에 여러모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실질적인 얘기 좀 그거 해주세요. 좋다. 그거 진짜 좋다. 사이즈도 몰라. 저는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제 취향상 이게 시계 왜 여자분들 이렇게 팔찌처럼 주얼리 시계 개념으로 주얼리 시계. 예, 약간 주얼리죠. 이게 뭐 조그만 그게 이제 제 취향은 아니어서 저는 좀 기왕이면 좀 플레이트가 저는 좀 큰 그거는 거를 없어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각설탕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하는 게 그렇게 주얼리가 왕 박힌 시계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여성 근데 뭐 여성한 것도 난 아니고 그게 시계가 보일까 싶어. 나한테 시계는 장식이죠. 나는 네. 시계가 그냥 나는 팔찌 시계거든. 개념인 그래도 그냥 되게 작고 예쁜 네. 거에 이제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장식을 같이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좀 그러겠다. 러블리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면 그래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스트랩을 뭐 바꿀 수도 있고 사실 시계만 해도 세계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시계에도 검색을 해보시면 1등부터 7등까지 브랜드가 따로 있어요. 아 그럼요. 우리가 살면서 파텍 등수를- 필립 차신 분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어요. 파텍 필립이 가장 비싼 시계가 그 10억 하거든요. 제가 잠깐 그래요? 만난 남자가 그 파텍 필립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전화에서 끊었던 그 남자는 아니에요. 아닌 예, 거죠? 그분은 딴 저를 분도 잊으신 계셨구나. 거고요. 예, 제가 그 뒤에 잠깐 저를 좋다고 해서 만났는데 파텍 필립을 차고 파텍 있었어요? 필립의 그 어. 굉장히 큰 다이얼에 굉장히 얇은 베젤 아주 저기 초박형을 차고 있었어요. 근데 안 만나요 지금? 네, 악어 가죽이었어요. 안 그래서 만나요? 네, 제가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후회할 일이 좀 많은데요. 그러네요. 네. 파텍 필립 찬 사람 평생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고요. 나는 봐도 못 알아봤을 거야.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시계 강조했는데 그건 좋은 포인트인 것 네,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시계는 뭐 매우 실용적인 까르띠에나 얘기야. 롤렉스나 오메가 정도에서 선택을 하신다면 두고두고 좋은 투자였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저는 여자분들한테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왜 다 똑같은 가방 들어서 왜 가방 슬쩍 내려놓으신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그거 공감하는 게 그 다른 데는 별로 신경 못 쓰시고 가방만 좋은 거 든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정말 다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명품을 산다고 하면 저는 옷을 사요. 가방은 그냥 비닐봉지 같은 거 드는 거 예뻐요. 그게 에코백 있죠? 에코백을 깨끗한 거를 들고 저는 최근에 그냥 옷을 사고 그만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만 사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만 사도 될 거야. 허락받고 사시면 안 될까? 사전 신고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남들하고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좀 저 사람 좀 다르다라고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남들하고 똑같은 가방 드시지 말고. 그래,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박 사장님은 지금 가방이 소위 말해서 뭐 그래도 괜찮은 가방이다 하는 게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저도 샤넬의 기본적인 백 이런 거는 갖고 있어요. 근데 들 일이 없어요. 안 들게 되고요. 사실 그 사이에 뭐 셀린이나 이런 것, 밴디나 뭐 이런 것들이나 그런 백들을 뭐 이렇게 뭐 많이 뭐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 과감하게 나눠주는 편이에요. 왜 저에겐 기회를 안 주셨죠? 그게 엄마 주고 뭐 언니 주고 이러다 보니까 기회가 못 갔나 봐요. 가족이 우선이다 가족 찬스가.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아까 저는 이렇게 안 쓰는 거를 갖고 있는 거 자체가 왜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입는 옷은 밖에 나와 있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안 입는 옷들만 옷장에 죄다 들어있는 경험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똑같구나.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버리는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방도 몇 년 이상 안 든 가방들은 과감하게 누구 주고 보내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유일하게 드는 그 명품이라고 해야 되나? 장동건이 광고했고요. 이태리의 언니. 뭘까요? 가죽 언니랑 자경 언니 윤 대표님이랑 이태리 여행 가서 제가 산 가방이에요. 그 바이커들이 입는 가죽 자켓이 유명한 브랜드고요. 갑자기 이름이 저기 그거 우리가 생각이 안 나네. 여기 대명사 토크 이제 나와요. 그거 이거 저거. 그때 거기 비루시다 발렉스트라? 제가 이거 발렉스트라? 끝날 때까지 제가 왜냐하면 그때 저도 거기서 뭐 샀거든요. 발렉스트라 아니고? 발렉스트라 아니에요. 그 영국 브랜드 말하는 거잖아요. 예. 벨스타프. 벨스타프. 그러네요. 벨스타프의 검정 가죽 가방. 여러분들 네. 아니 한국에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 정식 론칭은 안 한 거예요. 정식 론칭은 안 하고 편집 매장에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벨스타프에서 산 가죽 가방 검정게 있어서 뭐 중요한 PT를 가거나 되게 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을 때는 그걸 들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옷을 하여튼 가방은 저는 이제 지금은 에코백 한 20개를 돌려가며 들고 있어요. 여러분 에코백도 지금 20개를 돌리고 있어요. 20개. 하루에 3개씩 돌려야 해요. 근데 저는 아까 그 뭐 명품의 어떤 그 명품을 매니징하는 개인별로 매니징하는 노하우인데 사실 명품은 아까 이제 지난번에 왜 패션 얘기하면서 신발 관리도 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명품 시계 같은 경우 가죽 시계줄을 사시면 이게 시즌 지단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 진짜 시계줄은 기본 30만 원 이상이에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꾸준히 써야 되고 몽블랑 만년필 그 갈아 끼는 펜도 뭐 세트로 사면 계속 들어가요. 그다음에 다 부자재가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쁘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를 하려면 주얼리도 워싱을 해줘야 되고 액세서리도 다 폴리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난 그런 티에서 산 은들 새카맣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은 관리가 또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얼리를 사실 거면 은은 관리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하인들이 와서 비추라고 해주기 생각해. 전에는 힘들어요. 비추예요. 예, 다 시커매지고 그거 매번 가서 폴리싱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액세서리는 그런 위험 없는 걸로 그냥 처음에는 금으로 사시고 정말 누가 그거를 집사가 해준다 이런 거 아니고 집에서 맨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그 제품을 살 때도 뭐 한두 개 정말 갖고 싶은 걸 살 때라면 뭐 시즌하고 큰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뭐 스트랩 같은 경우가 되게 그냥 스틸 워치를 사거나 요즘에는 뭐 러버도 있고 좀 앞으로 내가 꾸준히 관리할 때 편한 거를 좀 살 수 있는 그리고 백도 너무 스크래칭이 많이 가서 들기 보기 싫게 되는 백이 있어요. 그렇지. 낡아질수록 멋있어지는 게 있는 반면에 그게 이렇게 스크래치 나면 되게 왜냐면 우리는 미운 게 있어.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백을 모시고 다닐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지갑도 마찬가지고 그걸 벌벌벌 떠는 건 좀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질러서 갖고 싶은 걸 쇼핑한 것까진 좋은데 이거 그냥 손상될까 봐 막 닦고 매일 이러는 건 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쓰면서 나하고 같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그러니까 빈티지가 될 수는 있어도 더러워지고 낡고 그거는 정말 소중히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런 재질은 이왕이면 안 사는 게 좋겠죠. 그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시계를 이제 돌아가면서 차는데 그 시계를 살 때 아예 이제 한국은 그 가죽 스트랩도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죠. 근데 예. 이제 뭐 유럽에 가면 시계만 전문적으로 저기 자꾸 전문가예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 이 언니 말 진짜.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돌아가면서 찬다 이런 시계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 스트랩을 아예 같이 한 두세 개를 스페어로 사시면 아니 지금 시계 하나 사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아니. 스트랩도 막 사래. 아니 아니, 우리 그게 아니고. 동생들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사오시면 저는 아예 그 시계줄을 제가 갈거든요. 그 얇은 그 스스로 스스로 이제 갈아요. 그러면 이게 오래 찰 수 있어요. 하나로 가죽 스트랩을 계속하면 되게 빨리 낡아요. 박 여사 집에 가면 뭐 시계 방이 따로 있고 신발 방이 것 따로 같아요. 있고 그럴 뭐 것 청바지 같아요. 방이 따로 그랬으면 참 있다는. 좋겠는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그게 뭐 저는 스워치 시계도 되게 자주 차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출장 갈 때는 이제 좋은 시계 차고 갔다 괜히 잊어버리면 그건 큰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스워치 시계 중에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트렌드의 그 명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시계 브랜드에서 나오는 디자인을 굉장히 유사하게 그 해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런 거는 스워치 시계는 5만 원, 뭐 3만 5천 원부터 한 5만 원대면 그것도 저는 한동안은 되게 기쁨이었던 게 출장 갈 때 시계를 안 차고 가요. 거기서 현지에서 사는 거야. 공항에서 하나 이렇게 사는 가가지고 즐거움. 하는 즐거움. 그래가지고 그 시계를 차고 다니고 전 이제 야외 공연도 많이 하니까 야외 공연 할 때는 그 시계를 차요. 그러면 되게 멋스럽고 뭐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재미도 있고 뭔가 그런 패셔너블하고 네. 좀 젊어진 기분도 들어요. 스와치 시계 하면. 젊어진 시계 좋다. 굉장히 예쁜 디자인 많고. 예쁜 디자인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부터 왜 하인들이 닦아주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진짜 우리가 조금 약간 나이가 들면 예전에 이제 보석들이 되게 볼드하고 컸던 건 결국은 이 여자분은 일을 안 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거 끼고 어떻게 뭐 아무것도 일을 할 거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볼드한 반지를 한두 개 정도 갖고 계시다가 예를 들어 그 비즈니스 때문에 뭐 디너를 간다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뭐 누구 결혼식에 초대받아 간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걸 하나 하셔도 되게 뭔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뭐 결혼을 할 때 그런 시계를 그런 반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든지 간소화되고 이제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네일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네일하고 볼드한 반지까지 하면 참 그거 참 보기 싫습니다. 빼기가 또 안 된 거죠. 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네일을 했을 때는 반지를 너무 볼드한 걸 하지 말고 볼드한 반지를 했을 때는 네일이 안 돼 있고 그냥 굉장히 깔끔하게 짧은 손톱에 손톱 정리가 잘 돼 있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제가 것 같고. 계속 그래서 우리 박군을 훑어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반지를 하나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고 그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여기 있는 언니들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뭐
쓸 만큼 또 쓰면서 살아왔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푼 아니에요. 두 푼 모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아까 가산탕진이라는 표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 실제로 엄마는 그렇게 제가 해서 산 백들이 한 10만 원인 줄 아세요? 실제로 엄마한테 말하면 등짝 스매싱 그냥 다 5만 원, 10만 원인 줄 아세요? 네. 그래서 어느 한 시절은 네, 좀 그렇게 다들 좀 정신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내 직장생활에 꽃을 피우리라 하면서 꽃을 너무 많이 키우던 그랬죠.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저희 아까 말씀 두 분이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저희처럼 좀 이렇게 그런 뭐랄까 쓸데없는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좀 지출을 줄이면서 맞아요. 좀 이렇게 지혜롭게 네. 명품 쇼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지, 거의 많지. 이제 이거는 저의 음. 오아큐예요. 오늘의 암흑 큐레이션인데 음. 사실 어떤 명품을 사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명품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각 브랜드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재미있는 즐거움이 거기 다 있어요. 자, 에르메스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네. 거기는 그 물건에 대한 것보다는 그 브랜드의 히스토리와 관련된 재밌는 그 챕터가 있고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들이 뭐 갑자기 접시를 갖고서 핑퐁을 막 하고 피크닉을 나가는데 뭐 그런 스토리라인을 엄청 잘 만들어요. 그리고 무슨 행사 같은 거를 했을 때 거기는 이제 되게 아티전이라고 그러죠. 아티스트 장인들과의 어떤 협업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들의 스토리가 담긴 뭐 실크 스카프를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보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이제 미용실 가서 시간이 비거나 할 때 뭐 물론 다른 업무도 보지만 그럴 때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뭐 까르띠에도 마찬가지고 뭐 샤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 시즌에 뭐 주목했던 어떤 여행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샤넬 여사가 옷을 만들 전 그 당시 에피소드 나오고 그렇구나. 뭐 카페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샤넬에서 늘 주창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단편 영화 같은 것도 있고 타고 들어가면 끝도 없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눈높이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모델들이 막 100벌을 입고 나와요. 그중에 내가 원탑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걸 다른 브랜드랑 비교도 하고 이러다 보면 고를 수 있는 눈이 그런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100벌을 입어보고 고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에서 발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물건값이 얼마인가 또 선뜻 들어가긴 부담스러워. 사실 그리고 쇼윈도를 구경하는 것도 그 초현실주의화가 달리는 이제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달리가 매 시즌 로에베 그 쇼윈도 그 체인징할 때마다 저기 있는 걸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백화점의 명품관이나 이런 데 가면 쇼윈도를 보면서 그들이 이번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어요. 다 뭐 아티스트랑 협업하는 것도 많고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에르메스를 계속 얘기하는 게 에르메스가 그런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지금 당장이라도 보시면 너무 재밌는 히스토리,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제품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이 될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름길을 거기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명품을 즐기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졌는데 저는 요즘에는 뭐 원래도 좋아했지만 좋은 향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 가방 같은 거 사려고 하면 명품이라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것들은 뭐 아무리 못해도 뭐 한 뭐 200만 원 언저리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는 사실 가방을 안 사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할 텐데 그 돈을 그 한 2, 3년 들겠다고 쓴다는 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천방지축으로 썼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돈도 없고 뭐 이렇지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남들하고 똑같은 거 듣는 건 싫고 좀 촌스럽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되게 깔끔하게 입고 되게 청결해 보이고 되게 그냥 요즘에 에코백들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눈 들어가게 예쁜 것도 많거든요. 요새 또 유행인가 봐요. 네, 엄청들 들더라고요. 뭐 에코백 하나 들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본인의 향이 있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세련된 느낌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제 별명이 박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보이시하고 약간 중성적인 거를 추구하는 면이 있어서 향수도 전 남자 향수를 쓰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드리스 반 노튼 같은 경우는 향수 할 때 이제 뭐 그냥 무슨 오늘 우리 상품 되게 많이 뭐 팔아준다. 꽃향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재즈 클럽 무슨 향, 뭐 이름들이 다 그래요. 뭐 저녁 바닷가 무슨 향 그런 게 나와요. 그럼 그런 걸 이렇게 약간 크로스해서 쓰거든요. 뭐 두 개를 두 번씩 뿌린다든지 그러면 나만의 향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지선 언니 막 터지려고 지금. 아니 난 드리스반 노튼이 2개 이상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즐기는 방법은 뭐냐면 이건 저만의 정말 숨은 재미인데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잠깐 뭐 한 번 더 하자면 어떻게 보면 박진학 사장님은 뭐 덩어리가 큰 명품 말고 작지만 그거 자체에서는 명품일 수 있는 거 그런 네. 걸로는 충분히 본인이 좀 누려볼 수 있으니까 네.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저는 그 뭐죠? 그리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무슨 향수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바꾼이어서 물어보는 거 아닐까? 박수 뭐 향수병 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뿌리면 안 되고요. 그냥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상하이탕이라고 아시죠? 중국의 되게 이제 전통적인 그 약간 그 중국 뭐라 그러죠? 치바오 같은 드레스 같은 거 파는데 근데 제가 샹하이탕에도 매년 새로운 브랜드 그 디자인이 나오는데요. 전통적으로 꼭 나오는 디자인이 있어요. 한 그 드레스 원피스가. 근데 제가 그 원피스를 예전에 니콜 키드만이 어디 그 시상식 파티에 그걸 입었는데 깐느 영화제에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날 거기서 제가 현장에서 봤어. 역시 너무 진짜 예뻤어요. 인간계가 아니죠. 인간계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예뻐서 한동안 제가 홍콩에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무슨 페스티벌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그러면 침사추이에 가면 상하이탕 매장이 있어요. 거기에 맨날 가면 그 드레스는 외국 매장까지 팔아주네 우리가. 그 드레스가 맨날 걸려 있었어요. 그럼 저는 한번 그걸 입어봤는데 너무 예쁜데 그걸 한번 어디 가서 입으면 쟤는 저 옷만 입나? 왜냐하면 너무 강렬해서 그래서 그때 가격이 한 9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피스를 잘 입는 사람도 아니고 그 금액에 그걸 산다는 건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1년에 한 2-3번을 제가 홍콩을 갈 때였거든요. 갈 때마다 가서 한 번씩 입어봤어요. 그냥 입어보는 거예요. 그 입어보러 갈 때는 머리도 좀 예쁘게 하고 화장도 한 상태에서 맨날 그걸 입어보고 매장에서 이렇게 한번 걸어보고 생각해보겠다고 먹고 나오고. 근데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여행을 가든 우리나라에서든 명품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명품 샵들이 쭉 있는 그런 데 가면 우리 뭐 박 사장님이나 우리 큐 사감님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다니셔서 그게 이렇게 불편함이 없잖아요. 심리적인. 근데 이제 처음 가거나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땐 그냥 박차고 들어가야 되나요? 그럼요. 그냥 당당해야 돼. 그래.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그 보석 가게 앞에 이제 거기는 배를 눌러야만 열어주는 데가 있어요. 배를 눌러요. 누르고 갔는데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런 시선도 있고 한데 사실 그 명품을 소비하는 것도 당당함이지만 그 지나다닐 때도 1등이 당당함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에 이제 그 샹젤리제 거리 말고 생토노레 뭐 그쪽이랑 아까 말한 그 방돔 그쪽이 정말 하이엔드 중에 하이엔드들이 모여 있다고 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 정말 되게 근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행 가서 그런 막 드레스업하고 옷 차려입고 신발까지 막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고 나 여기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애야. 나 이 정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런 애티튜드가 있어야 그것도 보고 무시받지 않고 확실히 잘못하다 어하다가 마음에 안 들은 거 그냥 사갖고 나올 수도 있다. 눈치 보다가 들어갔는데 어쩌지 저분이나 눈치 주는데 너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하나 사야 되지 않니? 이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즐기시고 그 한동안 그냥 대놓고 말할게요. 보그 병신체라는 그게 뭐예요? 하도 무슨 캡션을 쓸 때 시크하다. 뭐
다 영어인 거예요. 조사 말고 뭐 언니가 한 번 얘기했는데 럭셔리한 모든 문장을 다 문체 럭셔리한 문체가. 애티튜드가 돋보이는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한 감성이 시크하다. Fabulous. 자, 시크한 거는요. 명품은 굉장히 고전틱하고 네. 무겁죠. 네. 왜냐하면 200년의 역사가 막 거기에 있는 제품을 우리가 사실 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무겁지만 그냥 즐기면서 들자. 명품도. 그러려면 좋은 명품을 알아보자. 그러면 역시 공부도 좀 하고 그 명품 브랜드가 뭘 지향하는지. 왜냐하면 구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찌스러워요. 맞아요. 구찌가 갖고 있는 컬러가 그런 거 있거든요. 맞아요. 에르메스를 좋아하면 또 그 에르메스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고 싶네요. 그스럽고 싶네요. 저는 토즈라는 브랜드를 또 좋아해요. 그러면 토즈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턱대고 인기 있고 막 연예인 누가 들고 나오고 왜냐면 그들은 돈 받고 스폰 받아서 물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난 그걸 하겠어도 있지만 시즌 되면 다 바꿔 타잖아요. 뭐 지난번엔 뭐였다가 이번엔 뭐였고 물론 뭐 꾸준히 뭐 한 브랜드만 가는 연예인들도 있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브랜드를 사서 그 비싼 걸 사서 후회하지 말고 나한테 궁합이 잘 맞는 브랜드를 좀 익혀가고 뭐 그런 과정을 좀 있으면서 시크하게 즐기시라. 스타일리시해지자. 이왕이면 모던하고 엘레건트해지자. 이런 그 뭔채 그거 좋네요. 예. 아니 뭐 일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무슨 명품 저런 무슨 한때 된장년이 뭐니.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솔직한 어떤 본능 여자들 뭐 여자건 남자건 자기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한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뭐 이런 뷰티 아름다움 아트 이런 게 예술 작품 이런 거였다면 자본주의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패션이나 꽃이랬잖아 아까. 이런 직장 생활의 것들에서 나는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소박하고 또 이렇게 사는 삶은 또 그거대로 있는데 뭐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데 아닌 척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윤 언니가 이제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마무리를 지금 저 뭐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하시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 생각이 났어. 그래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뭐 명품을 배운 건 아닌데 이제 소비 습관을 배운 거예요. 사실 놀라시겠지만 네. 저는 한 2년 동안 사본 게 거의 없어요. 옷을 최근이요. 산다거나 최근 2년 동안 안 사도 돼요. 저는 최근 1년 좀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살아보고 있네요. 이제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경험도 해봤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 있어서 그래요. 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칩시다.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저는 기억나는 게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그냥 10개 사서 흥청망청 쓰느니 정말 네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똘똘한 하네. 똘똘한 하나를 사서 오래 가져라.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는 제가 명품을 샀을 때 어떤 타당한 논리를 좀 제공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정말 10배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명품은 사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돈 벌어서 그런 것도 사서 내가 열심히 더 벌고 그래. 좋은 것도 한번 해보고 동기부여가 맞아. 될 수도 있다면 된장녀 사치 이런 개념으로만 명품을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명품 다운 그런 이렇게 뭐 럭셔리 그게 아니라 진짜 명품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정의로서의 명품의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명품과 관련된 책들이 좀 있죠. 하나같이 다 욕하는 거예요. 뭐 누가 우리의 지갑을 조롱하는가, 럭셔리 마케팅의 뭐 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덫이야. 근데 사실 우리 그 주제로 해도 또 우리는 1시간 떠들 수 있다. 그런데 뭐 너무 많고 갖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하나씩 있어요? 나는 있거든요. 나도 2개. 있어요. 자, 여기서 끝.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사실 이 생각을 아까 두 분 얘기하는 중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좀 마무리 겸 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오헨리라는 단편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 있잖아요. 거기 단편 중에 뭐 이렇게 진주귀고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 잎새가 그분 대표작이죠. 그 제목이 아마 잘 닦인 등불인가 하는 그런 단편이 있어요. 그 단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여자가 둘이 있어.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세탁소에서 막 일을 하고 한 사람은 된장녀야. 그래서 쥐뿔도 없으면서 저기 백화점에 가서 이제 귀부인들 상대로 하는 그런 일을 해. 얘는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배운다고 생각한 거야. 얘는 이제 자기도 귀부인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이 저는 당연히 그 어릴 때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배운 그게 우리 소박하게 세탁소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이 결론이 해피엔딩이 누구한테 갔냐면 이 백화점에서 일한 된장녀한테 갔어. 된장녀. 그러니까 된장녀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준비된 자, 우리 성경에도 그거 나오죠. 이게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그 등불이 빛을 발한다는 거지.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긴 했지만 그 실제로 더 그 단편을 읽다 보면 또 이렇게 수긍해 가는 부분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명품 구매 장려 방송인가요? 등불을 들고 늘 준비하라. 통장을 들고 카드를 들고. 그래서 안목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훈련에 가고 알아가고 하는 것도 좋은 거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명품 뭐에 덧, 명품 쇼핑에 덧 갖고 또 그것도 뭐 한번 해보죠.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오늘 특히 우리 두 분, 뭐 특히 우리 큐사감님, 뭐 난 저 스쿨을 두 분 데리고 내가 언제 스쿨을 하나 열 거야.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교양 스쿨 해갖고 저 우리 오늘 한 얘기들 정말 속속들이 하게 내가 한번 만들고 싶네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제가 마무리 멘트 하면 다 같이 끝내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멋지게 성공하는 그날까지 진짜 언니들.